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유망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90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종목은 차세대 원전 SMR이라고 했죠. 차세대 원전 SMR 대표주의 주식회사 우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식회사 우진은 대박 투자의 길 82회 지난해 12월 13일자에서 소개를 했었죠. 당시 주가가 8,340원이었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고 12,300원까지 얘가 올라갔고 얘를 투자하신 분은 아마 4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해 갖고 8,340원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졌지만은 이 원전에 대한 그 유망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또 조만간 완전히 정부의 그 원전 정책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돼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식회사 우진에 또다시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1번이죠. 작은 1번. 원전 정책이 전환되면은 탈원전에서 만약 친원전으로 전환이 된다면 가장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원전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전 정책이 전환 임박한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최근에 원전을 태양광 풍력과 함께 무공해 전력으로 공식 재분류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킬로와트 시당 약 10g에 불과해서 태양광 54g에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20%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공해 원전이라는 전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는 추세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 30기를 재가동하고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랬죠.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혼났던 일본도 이렇게 친원전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16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이 원전을 건설하는 지역이 우리나라 서해 쪽입니다. 황해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해도 중국 원전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그 원전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중국조차도 160기의 원전을 2025년까지 가동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프랑스가 14기 원전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원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탈원전파였는데 정권을 잡고 보니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원전만한 그런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친원전으로 돌아선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국도 2025년까지 소형 원전 16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야 대선 후보도 탈원전 정책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고 여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친원전 정책을 채택하기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정책을 재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었죠. 그리고 EU도 원전은 녹색 에너지라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한국 경제도 사설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경쟁력을 한번 숫자적으로 볼까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가 원자력은 10g이고요. 1kW 시당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 개수가 10g밖에 안 되고,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약 5배가 많은 54g이고, 석유 발전을 했을 때는 무려 78배가 많은 782g이고요. LNG, 그 천연가스죠. LNG로 했을 경우에는 549g, 약 55배가 많네요. 그리고 석탄 발전 991g이라서 무려 99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자력이 10g이면 태양광은 54g, 5배가 많죠. 석유는 782g, 78배가 많죠. LNG는 549g, 약 55배가 많죠. 석탄은 991g, 약 99배가 많아요. 거의 100배 가까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그 무공해 에너지라는 거를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 경제성 면에서 봐도 원전이 아주 탁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 자료인데 킬로와트 시당 발전 단가가 원자력은 54원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264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5배 정도가 비싸죠, 신재생 에너지는. 그리고 LNG 발전은 126원. 이것도 약 2배가 넘죠. 그런데 요새 LNG 값이 계속 비싸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졌겠죠, 지금은. 그리고 무연탄도 118원, 무연탄도 2배가 넘죠. 그리고 유연탄도 83원. 그러니까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좁고 또 천연자원도 없고 이런 나라는 원자력 에너지가 정말 필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탈원전파들이 우리나라 원전은 줄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기를 가져오면 어떠냐, 북한을 경유해서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그 적성국이나 마찬가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을 의존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목숨을 적의 손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 전기가 하루만 안 와봐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어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난방 이런 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다 정전될 테고, 병원 응급실도 다 정전일 테고, 완전히 나라가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는 이만큼 이렇게 중요한 그런 에너지니까 전기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전기를 적성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의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잘 컨트롤하면서 잘 활용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탈원전은 필연적이다, 친원전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SMR이라고 그 스몰 원전을 말하죠.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 해갖고 소형 원자료를 말하는데, 요 SMR 및 해상 원전의 핵심 필수 부품 제작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그 우진 기업이 그 확보한 원전 계측에 관한 기술 4가지가 있는데, 핵분열 상태 측정기 ICI도 만들고 있고, 제어봉 위치 전송 장치 RSPT 이것도 만들고 있고, 냉각제 수위 측정기 HJTC 이것도 우진에 특화된 그런 기술이고요. 냉각제 온도 측정기 RTD도 이렇게 4대 원전 필수 계측기를 우진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이제 SMR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UAE의 원전 운영사인 나와에너지 원자력 등급업체로 등록이 됐어요, 우진이. 그래갖고 향후 중동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라서 굉장히 유리한 상태고요. 또 SMR 및 해상운전 핵심 부품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 핵심 부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핵분열 상태 측정기, 제어봉 위치 전송 장치, 냉각제 수위 측정기, 냉각제 온도 측정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은 SMR 분야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보유국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2012년에 세계 최초의 SMR 개발에 성공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SMR 시장은 2040년까지 약 3천억 불,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355조 원,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네요. 약 3천억 불 크기로 성장할 전망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원전의 장점은 SMR은 보통 발전 용량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가진 소형 원전을 말하거든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죠. SMR. SMR은 어떤 장점이 있냐?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한 20분의 1 크기 아니면 10분의 1 크기라서 굉장히 작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 용수가 적어갖고 내륙 지방에도 건설이 가능하며 핵 폐기물도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공장식 생산이 가능해서 건설 기간이 단축되고 건설 비용도 매우 절감할 수 있는 걸로 그 장점이 꼽히고 있고요. 네 번째, 발전 효율이 태양광, 풍력, 수력 대비해서 훨씬 높고요. 다섯 번째, 사고 발생 확률이 기존 원전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0.1%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원전 사고 확률이 낮죠. 그래서 SMR이 그렇게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는 SMR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 SMR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필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우진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진을 눈여겨보고 또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추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가가 다시 하락해서 지난번에 매수했던 구간에 다시 와가지고 얘가 그 기본 그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추천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너스로다가 최근에 M&A, 기업 인수합병을 M&A라 그러죠. M&A 매물로 삼부토건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 건설 면허 1호 기업이죠. 그런데 이 우진이 삼부토건의 지분을 약 4.5%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삼부토건 M&A가 잘 성공적으로 되면은 이 지분법 평가 이익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진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회사 우진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1번, 원전 관련주의 그 시장 평가를 보면은 한전기술이라고 있죠. 얘는 원자로 종합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2월 11일 주가가 77,300원, 그래갖고 주가 수익비 PER이 145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죠. 그다음 한전산업이 있습니다. 얘는 발전 설비를 운전하는 회사인데요. 2월 11일 주가가 1,950원이고 주가 수익비 PER은 26배입니다. 그 반면에 두산중공업이 있죠. 얘는 주가가 17,350원인데 2월 12일자 그 토요일자에 흑자 전환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원자력 발전 건설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주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중공업을 꼽는데, 그동안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굉장한 타격을 많이 받았죠. 신한울 3, 4호기 건설하던 것도 중단돼 갖고 손해를 보고, 뭐 다른 외국에서 건설하던 원전도 다 중단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하여튼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던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얘는 주가가 8,380원인데 PER이 4.9배예요. 약 5배 미만이라서 저평가돼 있고, 얘는 원전 발전용 그 계측기 분야에 그 특화된 기업이죠. 그래서 가장 좀 규모는 작지만 주식회사 우진이 주가도 제일 저렴하고 주가 수익비, 주가 평가도 PER이 4.9배, 약 5배 미만이라서 이것도 저렴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들이 투자하기에는 딱 좋은 주식이 아닐까, 이래서 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은 52주 최고가가 12,3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최저가가 3,835원이었고요. 그래 현재가는 8,380원이라서 최고가 대비 약 32% 정도가 떨어져 있고 최저가 대비 118%가 올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 여건을 보면 지금 변동성 장세가 크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또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좀 안타까운 점인데, 증권사별 그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면은 2,550에서 2,900, 그러니까 하한선은 2,550, 상한선은 2,900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2,550에서 2,900, 신한증권은 2,500에서 2,800, 키움증권은 2,580에서 2,900, 대신증권은 2,610에서 2,820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한 2,600선에서 사고 2,850선에서 팔고 이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 억제를 위한 고금리, 고유가, 또 위상기후 등으로 한 식량 가격 급등, 위드 코로나 이런 게 시장의 주요 여건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를 연 2%까지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90를 이미 돌파하고 있죠.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투자하기 안 좋은 점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잖아요. 그게 끝나면 전기료와 가스료가 줄줄이 오를 것 같다. 이래서 한국전력은 올해 전기료를 7.9% 인상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도요금,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거다. 이런 예고가 많이 나와서 물가 인상은 아마 피할 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스태그 인플레이션, 성장은 하지 않고 물가만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까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투자 전략은 수익률 목표를 아주 낮게 가져가자. 10% 내지 20% 이렇게 가져가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50% 내지 70% 끌어올리고,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낮추고 단기 대응하자.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게 저는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소형주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냐, 좋은 뉴스가 있냐, 이거에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 이슈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지는 매수 전략은 현재 시점에서 조금 그 주가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 매수를 하고, 잘 관찰하면서 매수 구간은 7,300원에서 그러니까 7,000원대, 7,800원이 안 넘는 선에서 매수를 2회 정도 분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얘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만약 탈원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 있는 야당 후보의 그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라든지, 또 그 탈원전 정책을 친원전 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그런 공약이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더 많이 나온다라든지 이러면은, 그리고 또 외국에서 친원전 원전 건설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얘는 우지는 주가 탄력을 받을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전략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나는 9,300원 선에서 한 50% 정도 매도하고, 2차는 한 10,000원 정도 넘어가면 50% 매도하고, 다시 이게 7,000원대로 떨어지면 다시 사고, 만약 6,000원대로 더 떨어지면 더 사고. 그런데 만약 대선이 기울어 갖고 현재 그 정권이 연장이 되면서 탈원전 정책이 고수될 것 같으면 손 터는 게 낫겠죠. 그런 걸 봐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얘는 우지는 친원전 정책을
더 중요시 여기는 야권의 승리가 예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좋을 것 같고, 만약 그 반대의 경우면은 우지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길게 대세로 봐서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적인 여건으로 봐서 친원전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투자자의 금원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뭐죠?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주식 투자에서는 30%는 무조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50% 내지 70%로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건 뭐 달러 예금을 한다라든지 달러 인덱스에 투자한다든지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부하는 자만이 투자자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저희의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가 우리 애청자님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겠다, 아주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네 번째,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주식 주가가 떨어져 갖고 손실이 발생했으면은 내가 그리고 자신 있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넉넉 잡고 1년만 참으면은 다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주식이 최신 뉴스는 저희 블로그 네이버에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치고 들어오면 저희 블로그에 오면은 최신 뉴스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 애청자님은 여기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우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애청자님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는 우진의 기업 계유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주식회사 우진의 기업 계유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진은 원전의 핵심 4대 계측기를 국산화한 우리나라 계측 산업의 선구자 기업이라 그랬죠. 이 4대 계측기는 첫째, 핵분열 상태 측정기 ISI고요. 둘째, 제어봉 위치 전송장치 RSPT고요. 세 번째, 냉각제 수위 측정기 HJTC고요. 네 번째, 냉각제 온도 측정기 RTD입니다. 이 원전 핵심 4대 계측기를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얘는 설립은 1980년 5월에 됐고 상장은 2010년 7월에 코스피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은 2032만 주네요. 그리고 소재지는 화성 동탄에 있고요. 대표이사는 이재상 씨, 창업주는 이성범 회장인데 그 회장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약 150여 명이 되네요. 그리고 매출 구성은 원전 계측기가 21%로 산업용 계측기 및 발전소 계측 장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보면은 성장성은 지금까지는 매출 증가율이 1% 내니까 저성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 11%, 2021년에 한 5% 되니까 그렇게 저수익성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전성은 부채 비율은 42.8%고 당좌 비율은 119%고 유보율은 936%니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참고사항은 얘는 세슘의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도 있습니다. 그 자회사 NED는 세슘의 95% 이상을 제거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 자회사 우진 자펜을 통해서 원전 해체 및 재염 기술을 보유한 일본 건설사와 협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삼부토건 지분도 갖고 있는데 삼부토건이 지금 M&A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만약 M&A 해갖고 M&A가 성사돼서 잘 팔리면은 지분 그 투자 수익률도 짭짤할 걸로, 지분 투자 수익률로 또 짭짤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진은 원전 개축 분야의 핵심 기업이라서 우리나라가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하면은 아주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원전 정책이 친원전 정책인지 탈원전이 고수될 건지 그 정세 변화를 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특히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댓글은 저에게,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주말에 끝까지 애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